전호게임입니다. 삼성전자 HBM 실패다, 아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말들이 많은데 전문가 의견들을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카카오, 코스피 등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보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업도 곧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요즘 너무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어가지고 젠슨왕을 사인했다고 하면 급등을 했다가 다시 임원진이 급했다, 사장 교체했다, HBM 결국 실패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또 떨어지고, 최근에는 삼성 위기론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더 이상 초격자가 없다, 이제 추격자가 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납품 실패했다고 해서 이제 마이너스 3% 주가가 엄청 떨어졌고, 그리고 오늘 확 떨어지면서 이거 어쩌나 하다가 다시 이걸 말아 올리면서 조금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인구 대표 같은 경우에는 HBM 실패 결과 뉴스가 조금 명확하지도 않은 소식통이고 로이더 기사란 게 조금 의심이 된다, 하이닉스를 의도적으로 밀어주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의도성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테슬라 사례에서도 로이터는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르는 성향을 보여줬었는데 외국인의 작전이 의심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팔면서 선물 매도로 돈을 벌고 SK 하이닉스 주가는 올려서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버는 작전이지 않을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기사들이나 SK 하이닉스 외국인 물량을 개인들에게 넘기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할 것이고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6월 이후에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비중을 꼭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악의적인 기사일 수도 있지만 엔비디아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까지도 신고가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는 건 사실 냉혹한 상황이긴 합니다. 어떤 메모리에서도 옛날 같지 않다, 그래서 하이닉스에게 점유율을 많이 뺏겼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어쩌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염성환 이사님 같은 경우는 올 초에 TSMC를 충분히 대체할 수가 있다, 엑시노스도 있고 충분히 괜찮을 것이다, 오히려 안 좋은 기업들에 이럴 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인텔에서도 반격을 할 수 있다, 인텔 파운드리 괜찮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1분기까지 결과는 조금 이사님 말과는 반대로 갔는데, 반도체 ETF SOXX가 이렇게 올라갈 동안 인텔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도 좀 안 좋고 기존 반도체도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고객사를 다양화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더 TSMC에 쏠려버렸습니다. 일단 좋은 곳에 더 줄래라, 일단 기업 마인드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 정말 일반 투자자가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요 SMIC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이사님 얘기처럼 독점 계약은 협력사 입장에서 분명한 리스크인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단가도 조금 떨어뜨리고 기술력도 조금 올리고 하는 것들이 좋은 상황이긴 하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과연 지금 HBM을 이곳저곳에서 경쟁시켜야 될 정도로 급한 상황일까? 그렇다고 보기에는 엔비디아가 너무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65%, 2분기 컨센서스는 70% 이상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큰 업체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몇 배씩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 플랫폼 회사 마소나 메타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 30-40%, 애플이나 구글이 20-30%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제조업이나 아무리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엄청난 이익률이긴 한데 엔비디아 65-70% 앞에서는 장사를 잘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엔비디아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급해가지고 야 빨리 하이닉스 말고 삼전이나 마이크론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수율이라든지 이런 걸 다 잡은 다음에 삼성전자에게 오케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마이크론까지 합류를 했으니까 정말로 엄청난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반도체 부분 사장을 교체했다라고 염성환 이사님이 얼마 전에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문책성 교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전영영 부회장님을 불러왔는데 과거의 영업이익을 많이 올렸다. 그리고 삼성 SDI에서도 구원투수 역할을 했고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성 차장님 역시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가가 디커플링 나고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좋게 본다. 왜냐하면 HBM이 안 좋은 건 외에는 나올 악재가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지기 힘들다. D램, 낸드 이런 게 다 좋기 때문에 실적은 분명히 좋을 것이다. 하지만 플러스 알파를 원하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HBM 루머 같은 경우에 사실 아직 알 수가 없다. 이런 거를 보면 납품 관련 루머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루머가 퍼지면 또 주가가 움직이고, 주가가 움직이면 루머가 더 퍼지고 이러는 영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두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임원 급하나 사장 교체는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부분이
다시 돌아오셨는데 요분 취임 당시 때 삼성전자 주가 뭐 물론 이분 한 분 때문에 좋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고 최근에 삼성 SDI에 3, 4년 계셨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도 2017년 18년부터 재임해서 3년 2023년까지 했을 때 주가가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산업 자체 성장도 있지만 그래도 선방을 잘 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블라인드 같은 데서 직원들 반응을 본다면 약간 물음표인 분위기죠. 갑자기 뭐 올드보이가 타져오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전 사장님인 경계현 사장님에 대해서 비난한다기보다는 요 전전 김기남 회장님이 너무 못해서 경계현 사장님이 힘들었다.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 명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렇게 찾아본다면 김기만 전 사장님 같은 경우가 파운드리 공정에서 뭐 오판을 해서 고객 의도를 관갈해서 이때 파운드리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부분장 시절에 HBM 연구개발팀을 해체를 했던 요게 정말로 뼈가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으로만 130억 수령을 하셨다고 하니까 직장 생활을 해서 130억 정말로 부럽습니다. 아무튼 현재 삼성전자의 상황으로 비난하시는 분도 굉장히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CEO 교체하는 게 과연 주가에 좋을까도 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디즈니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뭐 PC에 너무 쩐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디즈니 CEO가 다시 옛날에 밥 아이거가 돌아왔는데 이제 앞으로 더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왔죠. 하지만 생각보다도 성공을 잘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이 돌아왔다고 이거 잘 되는 거 아니다 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야 잡스 봐라 잡스 쫓겨났다가 돌아와서 아이폰 나오고 애플 주가를 봐라 무조건 좋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요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의 차트적으로 본다면 이승조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하단 같은 경우가 75,000원대고 더 이상 내려가기 힘들 것 같다. 연말부터 재평가를 받으면 3,000 돌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봇과도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로봇이 앞으로 HBM이나 AI를 이끌고 갈 것이다. 하이닉스는 포트폴리오가 반도체뿐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요 포트가 뭐 핸드폰까지 해서 3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9만원 초중반대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석관 대표님 역시도 60일선 라인에서 지지를 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60일선은 조금 무너졌는 모습. 아무튼 그래도 75,000원에서 뭐 한 6,000원 정도는 지켜주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무너지는 듯 했지만 아무튼 정말 대단한 힘으로 말아 올려서 77,000원까지 왔습니다. 요런 차트는 정말 모든 전문가 의견은 참고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지, 윗꼬리 운봉 갭 저도 이런 거 책도 많이 읽었는데 정말로 모두 다 확률을 보면 100% 맹신하지 말자 하셨으면 좋겠고 제일 위험한 게 이거죠. 자칭 전문가가 기본 차트대로 안 되다 보면 갑자기 이유를 막 갖다 붙입니다. 뭐 개미 털기 테스트다. 이제 개미들이 이 윗꼬리 밑꼬리 이런 건 알기 때문에 일부러 더 빼고 올린다. 이런 정말 그냥 관여에다 쌓아놓고 점수를 찍는 이런 식의 분석을 꼭 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로봇 산업 옛날부터 진출을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2029년쯤에 이제 완벽히 인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로봇 산업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AI나 이런 인공지능이 결국에 탑재되려면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결국에는 로봇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봇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로봇 산업이 성장하는 건 맞지만 승자 예측은 누가 될지 정말로 힘듭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로봇 산업이 굉장히 강국이었고 테슬라 봇도 나온다고 하고 정말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잘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했죠. 뭐 점프하고 덤블링하고 체조까지 정말로 요즘 영상들을 보면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덤블링은 하지만 돈은 아직까지 못 보이고 있습니다. 적자 규모가 오히려 더 커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미래를 봐라. 나스닥에 상장했을 때 10조가 기대된다. 정의선 회장님 개인 지분만 20%이기 때문에 시세 차이까지 하면 2조 이걸로 상속세 납부하고 나면 뭐 현대차 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과연 잘할지 사실 삼성전자가 굉장히 오랜만에 M&A를 한 거긴 합니다. 하만을 인수하고 하만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했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인수 발표가 뜨고 주가가 거의 뭐 4배 가까이 올라준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 꼭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의도적인 기사다. 결국에는 삼성전자 HBM 엔비디아 납품 해낼 것 사장 교체나 이렇게 안 좋을 때가 기회다. 7만원 중반대는 지지해 줄 거고 뭐 엔비디아가 없다 할지라도 로봇 반도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9만원 충분히 돌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종 화면에는 아니다 충분히 이제 부정적이다 삼성전자 안 좋은 일만 있다라는 영상들을 띄워둘 테니까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